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2년 12월 24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딱 토요일이 걸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했던 것 같고 이제 요번에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면은 괜히 그죠? 이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다 제일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쎄 오늘 각자 어떤 하루들을 지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하루가 뜻깊은 하루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지나고 나면 그러잖아요. 아야, 나 그날 술 먹은 기억밖에 없어. 뭐 어쩌하면 그쵸?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한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성탄절의 이브날 잘 쓰시기 바라고요.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반장하고 통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바로바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1873님하고요. 8789님, 146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이 올해 방송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방송에 오늘 방송을 끝으로 올해 방송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 뭐 이따가 이런저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으면 하네요. 그리고 꼭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열심히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받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평택에 사는. 평택에 사시는? 아이고, 좀 이름은 좀. 이름 안 해도 돼요. 성만 얘기하시면 돼요. 성. 유요. 유 여사님? 예, 그래요. 우리 유 여사님. 우리 유 여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59세요. 주식 경력은? 한 20년에 10년이요. 20년 정도에서 10년 뭐 그래요. 예. 일단은 이름을 안 밝히시는 거 보니까 일단 포트나 이런 거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맞아요. 그래요. 제가 쩍하면 쩍이죠. 예, 그럼요. 우리 유 여사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매수가 얼마요? 18,500원에 60%요. 이걸 60%나 갖고 계세요? 아이고, 예. 그다음에 KCC 글라스. 43,000원에 20%. 네. 명신산업. 네. 21,000원에 20%요. 이거 보나마나 뭐가 제일 궁금하시지 너무 뻔하네요. 너무 이거 60%나 딱 갖고 계신 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예.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계좌 상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명신산업은 21,000원, 그리고 KCC 글라스가 43,000원, 그리고 서진 시스템 18,500원. 일단 서진이 그렇게 손실 구간 아니에요. 그죠? 18,500원인데 근데 60%예요. 그럼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를 맨 처음에는 조금 샀다가
이게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판단에 괜찮아요. 어차피 판단을 예, 하는 게 예. 자기니까. 예. 그래가지고 비중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왜요? 그냥 다방면으로 좀 이 내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 회사가 각종 분야에 많이 속해 있더라고.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뭐 자동차 쪽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주식인데 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반장님이 이 프로의 팬이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다방면을 했는데 그래서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장기간을 보고 서진 시스템도 그냥 제 나름대로 그러고 한 거예요. 아, 그러고 하셨구나. 그래요. 네. 일단은 저는 길게 가져가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 길게 가져가신다는 거에 되게 반대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어요. 아까 뭐 자동차 쪽에도 속해 있고 뭐에도 속해 있고 얘기하셨는데 실은 이 서진 시스템이 워낙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워낙은. 예. 이 워낙 뭐 하는 회사예요? 통신 장비. 네, 맞아요. 예. 얘네 워낙 통신 장비, 이 소형 기지국에 쓰이는 통신 장비 하는 회사예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전기차는 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구조가 좀 있어요. 얘네는 왜냐면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 게, 예, 맞아요. 얘네 휴대폰에 같으면 그 메탈 케이스도 하고요. 얘네들 워낙이.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얘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진이 반도체도 자회사 통해서 얘네가 식각하고 증착 장비 쪽도 나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잘 보면요, 되게 문어발식으로 여러 걸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뭐 얘네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에서도 매출을 뽀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이긴 해요.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 이슈 때 그때 통신 이런 애들 할 때 그때 반짝해서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왜 얘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나 하면은 과연 얘네가 특별히 좋아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60%를 가져가면 일단 얘네한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뭐가 있을까? 아니, 내년에 뭐 인도 쪽에 삼성하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가지고. 근데 얘네 혹시 얘네 영업 우리가 OP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부분이 얘네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얘네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건 보셨나요? 영업이익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아니,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이 어려울 땐 단순할 땐 조금 더 이거의 숨은 뜻을 알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식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솔직히 그런 얘기도 해요. 방송에서 뭐 누가 뭐 사라 그랬어요. 뭐 무료 방송 간데 누가 사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그거 참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건 자기거든요. 깨지는 것도 자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뭐 누가 사라 그러면 사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분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누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전혀 키우실 생각들을 안 하고 어떤 말에 혹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감당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서진 시스템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 서진 시스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얘네들은 어쩌고저쩌고 뭐 전기차니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지만 얘네는 어쩔 수 없는 통신 장비고 얘네 5G로 밀어붙이는 애들이었어요. 계속. 근데 그게 안 먹히다가 우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 이슈화 돼서 한번 주가가 안 움직이던 애가 이렇게 뽑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끌어올릴 만큼의 매력적인 게 회사에 나오면 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얘 지금 계속 영업이익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물론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얘의 주력이 과연 통신 장비에서 바뀔까요? 아니, 저는 네.
다른 거보다 얘네가 무중을 2번 이렇게 한 게 그게 제일 걸리더라고요. 무증을 한 게 왜 그게 어떤 부분에서 걸리 뭐 좋게 나쁘게 양쪽이 있으니까. 아니 이게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가가 뽑았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무중을 한 게 네. 13,000.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 무증 부분이 그러니까 네. 무증 부분에 안에 걸린다. 네. 이 부분은 예. 네. 솔직히 제가 안 좋을 여러분들한테 때. 말씀드린데 여러분들 무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엔 무증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공짜로 주는 거니까. 회사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공짜로 주냐. 근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강아이라나 노터스 같은 케이스 보셨죠? 무증 8대1 말도 안 되는 무증하고 그다음 주가 어떻게 됐는지 확 올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요즘은 조금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주식을 공식화해 버리세요. 예, 공식화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유증은 나쁜 애, 무증은 좋은 애. 무슨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회사가 지금 무증을 하면 뭐 나름대로의 내가 무증을 할 만큼 나 회사가 이만큼 자신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 표현하기 그런데 이거 약간 그런 단어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가 뭐 가구 잡는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있는 체면 그렇게 잡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려고 회사가 무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아니 그러니까요. 예, 무증을 하면 주가가 무증을 하면 투자자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런 무증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노리고 왜 요즘 그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회사에서 반대로 역으로 쳐버리는 경우가 요즘들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무증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물론 좋은 회사들은 자신감의 발로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무증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선진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전 솔직히 선진 시스템에 지금 말씀 인도 좀 전에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막 얘의 숨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이들 얘기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 회사의 과연 숨은 매력이 뭘까? 저는 궁금해요. 저는 그런 게 이 회사의 숨은 매력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걸 과연 60%나 가져갈 주식이냐라는 거는 저는 솔직하게 퀘스천이에요. 선진 시스템이 뭘 한다 그러는데 얘가 그나마 이 주가 뽑은 게 없었으면 그래요. 회사가 매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면 그래 한 번도 주가 뽑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래 언젠가 한번 뽑을 정도의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주가를 한번 제대로 뽑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뚫고 다시 올릴 만큼의 매력적인 게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과연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60%나 가져간다? 이거는 저는 결코 결사반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60%라는 거는 진짜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 가져가는 거하고 어떤 주식을 60% 가져가는 건 어때요? 여사님 완전 틀리죠? 10%에서 늘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60%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매수가가 이거라서 지금 고민이 이제 앞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를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정 그렇게 좋게라고 보신다면 자기 생각이 맞냐 틀리냐 나 확인해보고 싶어. 좋아요. 그것도 왜?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그죠? 결과물이 잘 됐으면 내가 왜 잘 됐는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치면서 투자는 발전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한 10에서 20% 가져간다? 그러면 그래요. 자기 생각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60%까지나 가져갈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60%는 좀 반대하겠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짧게 차트로 하겠는데요. 그리고 명신 같은 경우도 명신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21,000원 정도 되는데 20%인데요. 명신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왜 명신에 대해서 제가 아마 명신 산업은 몇 번 상담을 했지만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을걸요. 혹시 제 방송 열심히 보셨다면?
아,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관장님. 그러셨구나. 예. 그냥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일단 요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은 명신산업은 정리하는 쪽으로 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신산업의 이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전기차 그 테슬라 때문에 이슈화 됐는데 지금 테슬라 미국에서 주가 아주 정신없이 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그 조심시켰던 거 보십시다. 보세요.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 실은 되게 우습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거 제가 왜 그걸 안 하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식 얘기하거나 이럴 때 전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보면 야, 우리나라 같이 뭐 변동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데 무슨 뭐 미국 시장에 하는 우리 서학개미들 같이 그렇게 해야지 이랬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서학개미들 동학개미 이상으로 깨지셨어요. 지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학개미고 서학개미고 떠나서 주식이라는 건 투자라는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서 투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우면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돈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돈 못 벌고 미국 시장은 안정적이니까 돈 벌고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요. 제 고등학교 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저희는 뭐 대성 뭐 종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때 모의고사 할 때 전국 모의고사 할 때 뭐 대성에서 뭐 종로에서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두세 번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는 뭐 대성 걸 좀 잘 보내고 있고 어떤 건 종로 걸 좀 더 잘 보내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단순히 딱 나오면서 하더니 어떤 애가 저는 대성은 좀 잘 보는데 종로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걔 머리를 딱 때리면서 야, 공부 잘하는 애는 이거나 저거나 다 잘 봐 임마. 그 말이 맞거든. 왜? 공부 잘하는 애는 이것 꺼듣고 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꼬든 저렇게 꼬든 다 풀어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서학개미고 동학개미고 여러분들 서학개미는 뭐 굉장히 하고 뭐 동학개미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거 듣고 한참 웃었어요. 혼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못 버는 사람은 저기서도 못 벌고요. 여기 진짜 주식 제대로 해서 원리 아는 사람은 여기서 저기서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서학개미는 우리 동학개미 우습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 그 여러분들 엊그저께 기사 났대. 그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서학개미에서 추종하는 그 돈나무 언니. 예. 완전 속된 말로 완전 쫄딱 망했더라고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여기든 저기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원리를 깨닫고 그거를 할 줄 알면 어딜 가도 돈 벌어요. 그러니까 뭐 서학개미 돈 벌고 동학개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핫스탬핑 공법으로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막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데 여러분들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소수 종목 절대 사지 말라 계속 강조하죠. 항상. 소수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돼서 했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만약에 그나마 지금 우리 유 여사님은 21,000원이야. 지금 이때 사신 분들 뭐 4만 원대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이거 뭐 비전이나 있어야지 기다리지. 이거 제가 봤을 때 비전도 몇 년 안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실 거야? 할 방법이 없거든. 뭐 이 반장한테 전화해서 뭐 상담해? 제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뭐 아마 그런 거 모르셨을 때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이것도 그냥 무조건 털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고 주식 절대 이런 거 이제 안 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43,000원인데 43,000원 매수가인데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길게 가지고 가시면 뭐 아주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 뭐 수익을 나거나 할 수 있는 분야긴 하지만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실은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면 이거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요. 이건 수익성에서 그렇게 가져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KCC 글라스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특수였잖아요. 코로나 때, 왠지는 아실 거예요. 예. 그때 특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럴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굳이 KCC 글라스 같은 종목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뭐 안전하게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이런 종목도.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를 수 있는 종목이지 이거는 수익을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유 여사님.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나오고 계시면 예, 다음 주 방송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래요. 일단 제가 여기다 지금 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쳐놨어요. 제가 올해는 누가 저한테 2022년은 어떤 해냐라고 물으면 저한테 전 되게 좋았던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솔직히 2021년은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안 좋았던 해예요. 왜 안 좋았을까? 방송에서만큼은. 왜냐? 저는 지금 여기 나오겠지만, 예,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예, 여기가 2022년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예, 여기가 2021년이었고. 예, 예. 저는 2021년도에 계속 올해 시장이 우린 이때는 몰랐어요. 그죠?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시장으로는 분명히 올해 시장은 하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믿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강의를 가끔씩 코로나 어려운 환경에서 다니면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얘기는 진짜 안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2021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이제 진짜 그대로 제가 말했던 이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진짜 시장이 엄청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제 말에 귀를 좀씩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이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워요. 왜? 전에는 그냥 허공에 대고 맨날 하는 메아리고 내 말을 아무도 길 가는 사람 자꾸 떠들어도 아무도 안 들어줬다면 이제는 그래도 그래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주지는 않지만 요즘 방송 많이들 봐주시고 유튜브도 엄청 많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는 쟤 저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쟤는 이런 거 다 맞추네 이러면서 이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이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타임머신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전 적어도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항상 그리고 내년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살짝씩.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은 쟤는 맨날 교과서적인 얘기해. 진짜 혼내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바보 같은 가장 돌아가는 방법이 실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말들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면서 요행수, 빠른 수, 지름길, 편법, 비법 이런 거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에서만큼은 여러분들 편법이나 비법이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방법, 제일 돌아가는 방법이 제일 실은 빠른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개인들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 방송 몇 개, 유튜브 몇 개, 무방 몇 개 만들면 내가 곧 부자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우리나라에 주식해서 크게 해서 돈 벌었다. 어느 정도 꽤 많이 벌었다. 있어요?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없는 거에서 자꾸 찾으세요. 있는 거에서 찾으세요. 있는 거에서요. 힘들더라도. 그게 주식이고 그게 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데 보면 그냥 혹하면 혹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래요. 뭐든지. 그럼 답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주식시장 분명히 글쎄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올해하고는 틀릴 거예요. 올해하고 틀리다는 게 올해같이 더 나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글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몇 년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항상 하잖아. 그죠? 제가 올해 연말 시장 무조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고 올 하반기 시장은 7월 달에 기억나시죠? 올 하반기 어떻게 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죠. 올 연말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얘기할게요. 이제 보세요. 연말에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박스권일 겁니다. 연말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정확히 박스권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요. 전 틀리면 사과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결과로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내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몇 년에 여러분 인생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럼 시장이 좋아지는 거 그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엉터리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내년을 이용해서 바뀔 거냐. 그 사람은 몇 년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경제 인생을 말할게요. 경제 인생이 틀려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말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과로 심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결과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꼭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관장님.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일산에 사는 박규찬이라고 합니다. 일산에 사시는 누구요? 박규찬. 규찬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주식 경영은? 1년 3개월요. 1년 3개월? 그래요. 일단 네, 먼저 주식-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1년 3개월이면. 롯데관광 12,000원에 50%요. 50%요? 아이고, 예. 예. 또요? 그리고 뉴플렉스 6,500원에 50%요. 두 종목이세요? 1년 예, 반 하셨다 그러셨죠? 예. 1년 반. 예, 예. 1년 반. 1년, 1년 반. 1년 반. 그래요. 근데 1년 반인데, 네네. 주식 이렇게 50% 하신 거 보니까 웬만큼 주식에 대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들어오셨나 봐요? 좀 공부는 좀 한다고 했는데요. 예.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니까는 뭐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는데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주린이는 담아야 될 것 같고 분산 투자해가지고는 대처를 1년 못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1년 반 정도 되셨고 50이면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뭐 롯데관광개발보다 뉴프렉스 쪽이 보니까 더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예,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건 오히려 묻고 싶어요. 공부를 하셨다 그러니까 뉴플렉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셨어요? 하여튼 저는 이걸 처음 볼 때요. 실적과 이제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실적은 올해가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은 아무래도 내년부터 23년부터 무슨 뭐 XR 기기 뭐 이런 쪽에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애플이 내년 3월 달에 생산을 해가지고 4월 달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하반기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주식이 막 출렁출렁 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추세가 스마트 기기처럼 거기에는 뭐 다가가지 못하지만은 그 정도 유사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주식 1년 그래서 반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세계 가전 전시회 체스요. CES가 체스,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고 이걸 장기로 가져갈지 아니면 반장님의 솔직하고 직선적인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느 선에서 매도할지. 공부하신 것까지는 되게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이 주식을 조금하셔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축구에서 요번에도 월드컵 나갔을 때 왜 손흥민 선수 위주로 우리나라가 더 뭉쳤는지는 아시죠? 네. 처음 나간 선수들은 막 발이 후들거려서 특히 황희찬 선수가 그랬죠. 저번 월드컵이 첫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후반에 교체됐다가 바로 후반에 또 다시 이거 선수 교체돼서 나온 그걸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당했을 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했죠. 예. 첫 월드컵인데 발이 뭐 정신이 없고 뭐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며요. 예, 그 당시에. 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죠. 예. 이 경험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축구 황희찬 선수 그때도 잘했어요.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잘했어요. 그런데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규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경험이 없는 티가 확 나세요. 지금 하는 얘기에서.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뉴플렉스 그래요. 공부 잘 하셨어요. 이 뉴플렉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저기 FPC 연성 그 인쇄 회로 기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연성회로 기기판 만드는 회사들 많잖아요. 예, 맞는데 이게 쭉 보니까 뉴플렉스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제가 선택을 아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도 그게 짧다는 거예요. 네. 네. 혹시 뉴플렉스가 연성회로 예. 기기판에서 쉽게 말하면 등수를 매긴다면 뭐 아주 고급부터 해가지고 예 별루인 애까지 한다면 얘는 고급 쪽에 들어갈까요? 별루인 쪽에 들어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장 핵심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깊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네. 해서 제일 핵심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대답 못하는 거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규차님의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야? 네. 자기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 전문가가 이렇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허점이 보이면 그 허점을 일부러 짚어줘요. 왜? 그래야지 그거를 커버하면서 실력이 느니까. 저라면 네. 만약에 얘네가 FP10이었다면 FP10이 많아요. 그랬잖아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가 FP10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애들인지 전 그거부터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왜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거의 다 모르셨을걸요? 아마 규찬님만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시청자분만이 아니라 웬만한 방송하는 사람들도 모를걸요? 제가 왜 이거 아니야? 제가 이 회사 몇 년 전에 탐방 갔던 회사라 가지고 이 회사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잘 알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얘네 같은 네. 경우는 뉴플렉스는요. 여러분들 아는 그 유명한 뭐 코리아 서키트라님, 베이친 이런 회사들, 인터플렉스니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약간 걔네가 더 고급 FP10을 한다면 얘는 좀 하위 FP10을 만드는 애예요. 워낙에. 네. 근데 얘네를 왜 그러니까 주가가 왜 못 올랐었겠어요? 얘네가 실은 그래서 못 올랐던 것도 커요. 그런데 얘네가 왜 갑자기 그럼 올라? 얘네 지금 말씀했어요. 그 혼합 현실, XR, 예, 혼합 현실 거기에서 얘네가 그 메타의 그 자회사죠. 메타 자회사에 걔네한테 얘네가 거기 그 SR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얘네가 공급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네가 갑자기 그때 뜬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SR 이 메타 쪽이 아니 그 애플도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좋게 보는 거 그거 예. 제대로 보신 거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에서 이제 저는 퀘스천을 달 거냐면 주식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뭐가 좋아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이 계속 영원히 쭉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오르면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분명히 실적은 계속 커요. 어느 정도 커.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르고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오르지 못하는 게. 예. 계속 오르지 그러니까 못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왜 경험이 필요합니다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경험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단장님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좋아지면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이 틀린가요? 아니요, 맞아요. 근데 맞으면서 틀려요. 참 이게 애매한 건데 뭔 소리냐? 주식이라는 거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얘가 더 성장할 부분이 있어도 야, 나 이제 너 재미없어.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해요. 그 종목한테. 그 네. 미칠 일이거든. 아니 얘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이 좋아지면 주식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주식은 안 올라가 빠져.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그 말만 믿고 계속 들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이거 내가 아는 주식은 그런 주식인데? 이러고 알고 있다가 그 사람은 죄송한데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제가 이 뉴플렉스를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뉴플렉스가 지금 실은 주가가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3배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이 오른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얘 5배, 6배 오른 애들도 있는데 그보단 덜 올랐잖아요. 맞아요. 5배, 6배보단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 여기서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맞아요. 충분히 그래. 근데 제가 경험한 주식이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은요.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XR 기기 쪽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빨리빨리 실적이 구체화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 공부하신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한 부분으로 했을 때는 XR 기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막 현실화되는 실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글쎄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적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안 보일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심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 말이 100% 틀리다. 그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는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나는 그래도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이러면 선생님 50%는 너무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면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가지고 가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20% 사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0에서 20% 사이. 왜냐면 50% 주식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귀차님 어떻게 돼요? 주식 못 일어나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정도만 귀차님 공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공부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도 한 10에서 20% 정도면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롯데관광도 마찬가지고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12,000원 50% 정도 사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얘기들 많이들 하고 하는데 실은 제가 시간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함정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왜 함정이냐? 카지노니 이런 거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이제 그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문제는 뭐냐? 걔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이제 하나같이 어려운 점을 내년부터 보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울 거냐? 엔데믹이나 이제 우리 1월에 마스크 사실상 이제 벗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죠? 네. 그러면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볼 거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주식들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내년에 빠지는 딜레마가 그걸 겁니다. 왜?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엔데믹이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이런 애들 활동이 이렇게 많아져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아닌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안 가져가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게 물론 뭐 카지노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주식들 이런 유들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들이 저는 웬만해서 뭐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웬만하면 안 가져가시고 근데 저 안정성을 노립니다. 그럼 가져가실만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귀차님이. 그렇지만 자기가 해당하는 분야가 만약에 안정성이다. 가져가세요. 근데 안정성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그렇게 이게 왜냐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조금 한번 경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종 설명해 드렸고요. 귀차님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맞든 틀리건 간에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또 틀리면 발전을 하지. 뭐 아무 시도도 안 했는데 뭔 발전을 합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잘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계속 자막이 나오고 있죠. 다음 주는 저희가 쉽니다. 올해 마지막 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 그래도 올해 참 뜻깊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근데 또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주신 만큼 감사도 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한테 뭐 배반하는 짓 안 했잖아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은 무슨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만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피해 가시거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게 많이 좋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막 그냥 그냥 운 좋아서 맞췄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은 이런 스타일로 해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막 허접하게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항상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연도 2번 겹치면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근데 되게 알기 쉽게 얘기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엉터리로 그냥 우연히 막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들 한 번쯤은 제가 생각해 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년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년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년이 될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해가 내년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소설 썼어요. 그럼 시장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내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 동안의 주식 인생과 결과가 틀려지고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내년이 어떻게 준비하는 1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그냥 계속 그냥 전문가 방송이나 뭐 이런 거나 뭐 유튜브나 떠쳐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내시면 몇 년 뒤에 참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기회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시는 건 여러분이고요. 02786-1022 예,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영주에 사는 홍영숙이에요. 송영숙님 반갑습니다. 예. 영숙님 연세가? 연세가 70세요. 예, 주식 경력은요? 예. 주식 경력? 주식 경력은요? 예. 뭐, 한 5년 됐어요. 5년, 그래요. 일단은 우리 예. 영숙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저는 포스코 ICT요. 예, 매스코 얼마요? 메이커 6,830원요. 비중이요? 네, 50%요. 예. 네. 또 있나요? 그 다음에는 차바이오텍 14,500원에 45%요. 예. 예. 두 가지겠구나. 50.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로 자신 있게 하셨네. 그래요. 모르지요. 이 중에 더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거예요? 포스코 ICT. 포스코 ICT가 더 궁금하세요? 예. 예. 그래요. 포스코 ICT 어떤 부분으로 이걸 좀 매수를 하셨었어요? 전 그게 궁금한 게 이걸 좀 뭐. 저는 포스코 계열인 줄 알고 했는데요. 아이고. 예. 5년이나 하신 분이. 예. 그랬더니만은 저거라 그래요. 우리 애가 저게 뭐 이거는 전부 IT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포스코는 포스코 홀딩스고 지금은 그 말씀하신 거 우리 영숙님이 이거는 포스코 ICT는 포스코의 자회사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이 포스코 ICT가 어떤 회사야 이러면 되게 쉬워요. 포스코 ICT니까 그냥 C를 빼버리세요. 그럼 뭐가 돼요? ICT에서 C를 빼. 그럼 뭐가 돼? IT가 되잖아. IT. 네, 포스코에서 IT를 담당하는 회사다. 아들이 저게 엄마 이거는 IT야 이카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ICT에서 C만 빼면 돼. 그냥 포스코 ICT가 포스코에서 IT 회사구나. 예,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우리 만약에 영숙님이 포스코 근데 포스코는 왜 사실라 그랬어요? 이거 뭐 어차피 포스코 쪽을 보셨던 건데 왜? 포스코는 그거는 저게 옛날부터 포스코를 해봤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해봤는데 아주 옛날에 이거는 또 국민주하고 할 때. 국민주라고 할 때 해봤었는데 그때 했을 때 나쁘진 않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나쁘지 않았죠. 이제 나빠요. 예. 이제 나빠졌어요. 예, 이제 나빠요.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저희 방송 솔직히 별로 잘 안 보셨죠? 솔직히 괜찮아요. 예. 잘 안 보셨죠? 거기는 봐도 저는 이제는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전 진짜 철강주나 은행주, 보험주 하시는 분들 보면 금융주 이해가 안 간다고 몇 번을 얘기했죠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전 주식하면서 직접 투자하면서 그쪽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데 왜 주식을 한다 그러지? 전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속으로는. 저는 안전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과 이걸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철강주를 우리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 왜 그러냐면 철강주 뭐가 어쩌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철강주는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서 점점 멀어지는 산업이지 미래에서 가까워지는 산업이 아니에요. 뭐 무슨 철강으로 뭐 수소, 환원, 철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철이라는 게 많이 쓰입니까? 뭐 고급 철로 해서 한다?
어쨌거나 철은 이제 안 쓰여요, 점점. 뭐 자기들은 뭐 해서 더 쓰인다 그러는데 아니 10년, 20년 뒤에 보세요. 철이 더 쓰이나 안 쓰이나. 내가 장담할게. 철은 계속 줄어요. 그건 문명사에서 내가 그랬잖아. 인류 문명사에서 철은 계속 줄게 돼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뭐 그 경영자 몇 명에서 뭐 인류 문명사를 바꿀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철은 점점 덜 쓰일 거고 철은 어쩔 수 없이 뭐 기가 막힌 뭐 진짜 뭐 뿅 가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환경을 계속 파괴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철이나 이쪽은요. 환경을 덜 파괴하는 거지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쪽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산업을 기본적으로 자꾸 좋게 보시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가는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포스코에서 얘는 쉽게 말하면 안전빵 장사를 하는 애들이에요. 왜냐? 포스코 안에서 말 그대로 포스코의 ICT니까 그 큰 회사가 막 뭐 사람들이 대충 뭐 수기로 할 거야? 뭐 이 자원 배분이나 이런 걸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얘네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대부분의 매출이 포스코에서 나와요. 그리고 포스코는 계속 잘 돌아는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안전해요. 그렇지만 주식이 성장은 못할 겁니다. 얘네가 뭐 다른 거 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성장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 회사를 과연 우리 개인들이 꼭 사야 되겠냐라는 게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매수가 근처잖아요. 이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싹 다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나중에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으로요? 예, 다른 종목으로 나중에. 예, 다른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이 종목은 어머님 가져가시면 뭐 크게 깨지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크게 돈 버실 일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돈 벌 일도 없고 깨질 일도 예, 없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 14,500원인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막말로 이 주식 이 가격에 사면은 뭐 이 주식이 뭐 크게 잘못이야 되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특히 주봉상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기에서 빠지기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더 차바이오텍은 빠지진 않을까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2018년도에 여기 2017년도에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유가 이거 아마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 회사, 이 회사 뭐 다른 거 어쩐다 했는데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는 줄기세포 회사예요. 이미 그게 그렇죠. 낙인이 너무 강하게 찍혀서 이 회사 주가가 2017년도, 18년도 말에 미친 듯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줄기세포 치료제 그 윤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가 황우석 사태 이후로 줄기세포에 대해서 아주 학을 띄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 그렇죠. 옛날에 저게 그래서 한국 줄기세포에 서비스 대해서 많이 했죠. 되게 엄하게 다뤘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임상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여유 있게 하게 그렇게 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찰바바이오가 줄기세포 이제 나라에서 임상을 좀 더 너그럽게 허용해 준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제 뭔가 되겠지.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이후부터 뭐 회사는 나름대로 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뭐 회사가 줄기세포 그렇게 허용해 주고 나서 발전한 거 제가 봤을 때 크게 발전한 거 눈에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줄기세포 허용해주면 뭔가 몇 년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뭐 진짜 뿅 가는 것들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보세요. 나왔습니까? 지금 2017년도 말이었던 거 그죠? 2022년 말이에요. 5년 지났어요. 만 5년이에요. 적은 세월 아닙니다. 뭐 물론 코로나 있었다고 칠게. 예. 그런데 뭐 코로나가 근데 뭐 줄기세포하고 난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100번 연구해서 있다고 칠게요. 5년 동안 여러분들 줄기세포에서 뭐 뿅 가게 한 거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자바이오텍을 저는 2만 원에 처음에 샀었거든요. 예, 뭔지는 알겠는데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게 진짜 잘못돼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70세잖아, 그지? 예. 70세면 솔직하게 그렇게 되게 많으신 나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직도 인생 많이 남으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식하다가 돈 다 깨먹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돈 갖고 계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하지 그렇게 말고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종목 선택이 될 만한 종목이 아니라 과거에 좀 재밌었던 종목. 근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안 되는 종목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 차라리 갖고 계신 건 1억이라는 돈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돼도 1억은 1억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1억 갖고 막 이 집 저 집 하다가 5천, 6천 됐어. 그러면 그게 1억이 돼요? 아니잖아. 안 그죠? 되죠.
예.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영숙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종목 예. 선택이 지금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바이터 저기 사는 가격까지 다시 올라갈까요? 뭐 이 가격이야 뭐 하다못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도 그 가격에 가겠죠. 그 가격 이상은. 그러니까 예. 수익은 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아. 나중에 수익 좀이라도 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나면 파세요. 수익 아시겠죠? 조금 나면은. 예, 뭐 손해보고 팔거나 막 뭐 번전에 파세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예. 대신 조금이라도 나면 아유 욕심내고 또 길게 가져가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 길게 가지고 되지 말고. 예, 그렇게 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13-3366-8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마지막 방송 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글쎄요. 올해 시장을 겪으시면서 그냥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전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좀 힘드니까 이제 시장 나가요. 빠져나갔어요.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손실 보거나 아니면 뭐 털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러고 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시장이 나중에 열리거든요. 주식시장은. 뭐 제 말이 맞나 몇 년 뒤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할 때 앞에 먼저 정찰병들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찰병 나가고 그 다음에 본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찰병들하고 몇 좀 싸우다가 쉽게 말하면 이거 여기 아닌가 봐 이러고 가버려요.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본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딱 틀어잡고 있으면 되는데 본진을 때려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저거를 못 보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본진이 나갔고요. 지금 본진 빠져나갔고요. 이제 뭐 내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정찰병들 빠져나가고 본진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본진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우리도 전열을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본진이 들어올 때 싸서 본진을 괴멸시킬 거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빨리 부상병들 뒤로 빼고 뭐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진지 구축하고 딱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딴짓하고 엄한 짓하고 도망가 버려. 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군사 전문가로 따지면 왜 저렇게 왜 저러지?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실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 내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튜브나 무료 방송이나 쫓아다니고 전문가 방송을 하면서 저 사람이 돈 벌어주겠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 저 사람이 돈 벌어주겠지? 그럼 지나 벌라 그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자기 자신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굴 벌어줍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도 그런 생각 아예 버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전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광명에 사는 신순이요. 예, 심순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70이요. 예, 주식 경력은? 20년. 오래 되셨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에leb이요. 20년 되셨구나. 그래서 현대에leb부터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가 4만 원에 50%. 아이고, 예. 또요? 현대건설 예. 매수가 얼마요? 5만 원에 20%. 예. 하나투어 예. 6만 원에 30%. 예. 이렇게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20년 하셨다 그랬죠? 네. 20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현대에leb이가 제일 궁금해요. 현대엘리베이터? 아니 20년 네. 하신 분이 왜 사셨대 이렇게 50%씩이나?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북하고 잘 저거 한다고 하니까 그게 왜냐 금강산 그것 때문에 좀 그게 팍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이렇게 경력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이게 막 여기에 매달리진 않았잖아요. 우리 나이에 그냥 사서 놓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자보다 낫겠지 은행 이자보다. 그러셨구나. 작년에 이자가 너무 싸서 그쵸. 예. 네, 그렇게 했던데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4만 원이란 가격이 제가 일부러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월봉을 켜놨는데 우리 네. 순님 현대 엘리베이터 4만 원이란 가격은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가격은 실은 아니에요. 제가 월봉을 켜놓고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4만 원이란 가격이 이 가격대거든요. 예,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더 갖고 계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본전에 팔거나 할 수는 나중에도 그럴 기회는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을 50%나 들고 갈 주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수익을 크게 안전할 주식도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잘하셨어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예전에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는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2017년, 18년도에 갑자기 주가가 한번 2018년도에 올랐어요. 그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전임 대통령께서 그 대북 관련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적어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지금 뭐 돌아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번 대통령께서는 북한하고 저번 대통령하고는 같은 맥은 안 가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은 뭐 북한하고 뭐 갑자기 화기애애하고 돈독한 관계가 되기는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4년 동안은. 그죠? 네네. 예. 그럼 이제 우리 4년 동안은 그럼 그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네, 생각하자고. 예. 갑자기 뭐 바뀔 일은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갑자기 바뀔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뭐 예상 못 하는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나머지를 보자는 거야. 그럼 이거 빼. 없어. 그럼 이거는 왜 그랬을까? 2010년도, 11년도에. 2011년, 10년도에 뭐야? 그 신들런가? 예. 뭐 해가지고 그 회사, 그 이대주주, 아직도 아마 걔네가 이대주주일 거예요. 걔네가 경영권 분쟁 붙었던 거 아시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얘는 이슈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는 애가 아니라는 소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가 하나 크게 터졌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왜 그랬냐? 네. 이때만 해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장사를 되게 잘했습니다. 실은 그때는. 형네 되게 잘했는데 이때 하나 되게 애물단지가 있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애물단지. 잘 몰라요. 현대 상선. 지금 HMM으로 현대 바뀌었죠. 상선. 그 당시에 네, 현대 네, 네. 상선. 예. 그 당시에 현대 삼성이 그 현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대 상선이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현대 상선의 그거였어요. 대주. 그래가지고 그 현대 상선이 그때 아시잖아요. 상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네, 현대 네. 엘리베이터가 장사를 잘해도 현대 상선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대만 해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상선만 없으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좋아집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띄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네. 뭐냐? 제가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는데도 문제는 뭐냐? 올해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인가요? 하반 몇 분기에 사상 첫 적자를 냈죠. 아세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실적이? 네, 알아요. 예.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가 적자를 사상 처음으로 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반장님 지금 사자주 하던데. 예, 뭐요? 사자주 샀다고. 자사주? 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데요. 자사주라는 건 주가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냥 중립이에요. 뭐 자사주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대형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니 뭐 그런 애들 자사주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과거에도 LG전자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적은 없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사주 하면 굉장히 막 방송하시는 분들 자사주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게들 하죠. 근데 실은 자사주가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자사주 오르는 거 케이스를 얘기해. 그러면 막 와 진짜 자사주 때문에 오르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진짜 반말로 내가 그거 반박하려면 반대로 자사주하고 주가 안 오르는 회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편집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 자기 공부하십시오. 자기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잘하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이야 이 반장 말만 들으면 다 맞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러잖아. 무슨 뭐 네. 자사주 하면은 무조건 주가 올라갑니다. 자사주 한 회사들 주가 올라간 거 몇 개만 보여주면 그렇게 믿게 만들어. 그게 편집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닌 것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꼭 연결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절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일단 이렇게 큰 회사가 사상 첫 적자를 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가져 안 가시는 게 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얘는 그냥 기본빵은 등치 때문에 조금씩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반등하면은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에서 나중에 그냥 다 터세요. 이 주식은 가져가는 주식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 가져가시지 마세요. 예. 반장님,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기다리면 오겠죠. 예, 기본빵으로 네, 하는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모르겠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5만 원 20%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주 손대지 마시라고 웬만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보세요. 건설주 손대면 어떻게 됐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중에 물론 틀린 말도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 이렇게 통계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한 80% 이상이 맞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업종이나 뭘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못 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 경험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 드리려는 거니까 그냥 좀 웬만하면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있는데도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일단 실행 안 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니 들어가갖고 있는데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장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그가 참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아유 저 이 반장 아우 믿었어요. 그러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지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믿는다고 하실 거면 앞으로 적어도 제 말대로 좀 따르시고 하시지 뭐 제 말 믿었는데 아니 그럼 그냥 제 말 그럼 저 더 비참하니까 그냥 차라리 제 말 안 믿었다고 하세요. 그게 저한테 오히려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예, 상담하실 분들은. 그리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투어도 매수가가 6만 원에 3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뭐 여기서 갖고 계시면 약간 수익은 나겠죠. 나중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길게까지는 굳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또 이겨내면서 버티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6만 원에 30%면 매수가에서 수익은 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이거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작게 수익 나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만 나시면 그냥 나중에 털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욕심내지 네, 마시고. 감사합니다. 세종공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로 한 명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이제 구로동에 사는 뭐 김영필입니다. 영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54입니다. 영필님 54, 주식 경력은 예, 한 8년, 8년이요? 7년 몇 개월. 예, 아유, 그랬구나. 야, 오래되셨네.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셨나 좀 들어보고요. 예, 그 HLB 테라피틱스, 얘 매수가 얼마요? 14,850원. 예. 그리고 40%. 많이 갖고 계시네. 예.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예. 30% 17,000원. 예. 예, 두 개인가요? 예, 그 예, 두 개. 그래요. 두 개밖에 제가 예. 해드릴 수가 없겠다, 시간이. 예. 예, 일단은 테라피틱스하고, 그래요. 일단 올해 저하고 마지막 상담자가 되셨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이 테라피틱스에 8년이나 거의 하셨는데, 그럼 뭐, 분명히 자기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그때 제가 아마 이게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게 아마 그 노터스 무상증자 그 시기였는데 네. 그때 아마 제가 여기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 무상증자 그 이슈 때문에 아마 그거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8년 하신 분이 그건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요. 아무래도. 예. 근데 죄송한데 그거 하실 때 그거 자기가 예. 알고 사신 거야?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소개받거나 누구 뭐 보고 사신 거야? 솔직하게. 예, 이제 뭐 약간의 뭐
뭐 주위에 권유 같은 게 약간 좀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죠? 전적으로는 이제 제가 판단해서 그쵸? 산 거니까 네. 예예. 건의가 있었죠. 왜냐면은 이게 주식이 좋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주식 시장이 좀 올라오거나 주식이 조금 시장이 과열이 붙는다 그러면은 특히나 권유가 엄청 많아요. 권유가. 예, 그런데 권유하는 분이나 권유 받는 분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중에 까보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는데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면 진짜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조할게. 그 사람이 맞춘 게 아니라 시장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순간. 근데 와,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한 것 같이 보여. 여러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느 때 되면 또 시장이 다시 안정되고 좋아지고 막 이러면은요. 다시 또 옆에서 뭐 권유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의심했다가 한 번 맞으면 그 사람 말 진짠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요. 후딱. 그게 여러분들 주식에서 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뭐 얘기를 해주거나 뭐 기억하세요. 도찐 개찐이다. 이 말만 도찐 개찐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 예. 그리고 그게 그 실력인데 뭐 누가 누구를 추천 그거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지금 뭐 인정하셨듯이 잘못 들어가셨다는 걸 인정하셨으니까 왜냐면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있어요. 8년 하셨는데 HLB에 대해서 뭐 생명과학 있는 테라피uti스니 결국 HLB인데 이 회사가 실은 되게 험한 회사인데 왜 8년이나 하신 분 이 회사를 계속 이렇게 다 그걸 그 말씀 참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 생명과학은 또 이게 뭐 암 관련해서 네, 맞아요. 완전히 그 암을 정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한 3배 이상은 제 나름 판단으로 엄청 크게 갈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네. 저는 한번 얘기했죠. 암이라는 게 실은 지금 많이 웬만한 암 중에 되게 많이 좋아진 것도 맞지만 암이라는 게 정복이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완전 정복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게 암이 변형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도 그러니까 뭐 하면 들어오면은 이거 봐라. 그 또 왜냐면 단백질들 막 우리가 세포 분열하듯이 그래서 이 변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정복은 굉장히 힘든다는 식으로 그 의사분이 완전 간에 그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러니까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항암하고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식이 약하니까 혹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수급하는 애들이 붙거나 작전하는 애들이 붙으면요 완전한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물량을 다 받아서 쉽게 말하면 엎어지는 거는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제가 상담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 아니 뭐 그냥 회사에서 우기면 우기는 놈이 장땡이라고 우기는데 뭐라 그러겠어. 뭐 틀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해 시장 저희 방송 보니까 좀 오래 보신 것 같아. 그죠? 느낌이 딱 10시쯤에 그런 거. 방송하는 근데 것도 작년 즐겨보고 연말에 있습니다. 올해 시장 무조건 제가 빠진다 그럴 때, 그거 그거 너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니까 제가 증명할 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죠. 어떻게 증명할 거야라고 그쪽에서 계속 우겨대면 그게 장땡이야. 내가 뭐 미래를 가봤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듯이 아무도 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겨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판단을 하라는 게 이 회사들 이 HLB가 험합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뭐 그렇다고 그걸 안 하는 회사야? 아니 그런 걸 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걔네가 그 회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HLB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 나오지만 웬만하면은 저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험한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면 이 회사 자체가 우리 회사를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회사를 여러 가지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험한 거 웬만하면 개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한 주식으로 갔으면 안전한 주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4,800원인데요. 좀만 더 기다리시다가 웬만하면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한 번이라도 반등하면은 그거 이용해서 파시고 LHL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17,000원인데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실패 인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조금씩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슈 타면은 한 번씩 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슈 타면 한 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슈가 3년, 4년, 5년, 6년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몇 년이 결정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전문가님한테 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전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저희들보다는 일반장입니다. 전문가시니까. 저는 전문가 이런 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테라피틱스 보면은 그 15,000원에서 뭐 14,000원 뭐 이런 구간이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뭐 열 몇 번 정도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러냐고요? 예. 그거 이번에도 또 그렇게 그게 열 몇 번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그게 싶어서. 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 비슷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개인들이 하는 주식이잖아. 이거 개인들만 해요, 거의. 근데 문제는 뭐야? 개인들이 다 비슷하게 보거든.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보겠어? 자기들이 배운 걸로 보거든. 어떻게? 요거 돌파하나? 안 되네. 빨리 팔아야지. 빠진데 이거 안 깨지네? 다시 올리나? 사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거를 막 의미 있게 막 뭐 몇 중 바닥이니까 튼튼하고 그게 더 내부를 뜯어보면요. 왜 그럴까? 개인들이 주로 하는 건데 개인들은 뭐야? 그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다들. 왜? 서로 간에 내가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지. 내가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그거를 실은 뭐 굉장히 멋있게 무슨 뭐 지지선이 저항이 의미가 정말 죄송한데 그거 뜯어보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개인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서로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럼 내가 한 발짝은 먼저 움직여야지. 한 발짝은 먼저 움직여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바닥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에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방송이 없고요. 2023년 새해 여러분들 또 찾아뵐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리잖아요. 하여튼 작년 연말에는 올해 시장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대피하실 방법에 대한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웃고 즐길 사람들은 작년까지만 하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시장도 여러분들 내년 시장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덤비면 다치실 겁니다. 내년은 잘 준비하는 해가 될 거고요. 그 준비에 따라서 몇 년이 아주 해피해질 거냐 아니면 몇 년이 불행해질 거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분명히 제 생각에 대한 거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기회를 잡고 누가 그 몇 년에 대해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참 나 그때 바보같이 했어. 아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지. 또 이런 말만 반복하실지 누가 그거에 과연 주인공이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올해 마지막 스피드 상담이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유니쌤입니다. 036 205 유니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오르고 빠지는 주식. 이런 주식은 제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개인들은 그 얘기 드렸죠. 9,100원이면 매수가가 여기예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뭐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죠. 뭐 얘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뭐 여기서 파나 좀 더 기다렸다가 파나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 회사를 뭐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물 다 빠지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 뭐 그 회사 뭐 단물 뭐 빨아먹을 것 다 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는 단물 다 빠진 주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워낙은 뭐 반등도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술적인 거 조금이라도 나면 그때라도 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절하시길.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AP위성입니다. 270 AP위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테마 타고 그다음 빠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 강의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아까 뭐 윤혜선님 다 마찬가지고 다 이런 거 물려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한 포기들이 안 돼요. 왜? 뭐 위성은 미래산업 아닙니까? 뭐는 미래산업 아니에요? 요즘 주식 중에 솔직히 미래산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것 중에. 다 미래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산업이니까 앞으로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이제 시장이.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미래산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종목들, 업종이 다 미래산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더 위험해진 겁니다. 왜? 포기가 안 되거든. 다 미래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AP유성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이 회사들 뭐 올라봤자 의미 있는 반등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러실 거야. 야, 위성산업 이거 안 돼? 미래산업이 맞아요. 근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옛날은 쉬웠어요. 이런 거 설명하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털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화성인더입니다. 예, 6060. 예. 6060 화성인더입니다. 화성인더 같은 경우도 예, 일단 시세 뽑고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한데 전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7,500원이면 뭐 샀는데 이분이 이런 데서 이런 거 왜 이분이 나름대로 공부 안 했겠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기대 안 하셨겠어요? 요 정도 해서 뭐 이런 거? 왜? 아, 이 빠진 거에서 아 지지 잘 되네. 이걸 누가 의심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보지.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돼서 운 좋게 먹어. 그럼 이분은 다음에 어떻게 해? 이런 주식도 찾을 거예요. 왜? 나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동학개미 분들이 왜 많이 깨진지 아세요? 올해? 왜? 버블 때 코로나 버블 때 그렇게 해서 먹었으니까. 절대 안 먹은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짓 안 합니다. 먹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다 보면은 더 크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꼭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죄송한데. 남들 이제 뭘 해야 될 때 자기는 이미 다 방전이 돼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이 종목은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가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텔레필드입니다. 091, 예, 440. 예, 텔레필드입니다. 텔레필드. 아,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이거 50%나 사셨어요? 이걸? 이 텔레필드를 왜 50%나 샀지? 난 이게 궁금한데? 일단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공부가 되셨다라는 소리 있는데 이거는 50%.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걸 사셨다면, 아니 뭐 이게 비싼 가격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50%나 살 주식은 아닌데 죄송한데 이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분. 예, 다른 이거는 50%씩이나 가져갈 주식 아닙니다. 다음 종목. 예. 예,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 예. 12 예. 예. 0119. 예, 코롱인더.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예. 아, 아시죠? 예. 그 이슈 때문에 코로나하고 그다음 이슈 때문에 쭉 오르다가 이제 빠진 거. 워낙 코롱인더는요. 워낙은 이런 주가가 실은 정상적인 애예요. 예, 이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워낙은 비상정상의 주가였어요. 그때 코로나 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얘는 이 자리를 잡아간 거라서 62,000원인데 이분은 죄송한데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뭐냐면 뭐 주가가 저 밑으로 더 많이 빠져서보다는 예, 주가 그러니까 오래 갖고 계셔도 수익이 안 나는 그 고생이 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뭐 이거 그냥 나 그래도 가져갈래 그러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 수익이 나진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저는 이런 종목은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하이전입니다. 1840. 하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5,500원이죠. 그럼 이분 매수가 여기예요. 여기서 이런 거 돌파 노리고 사셨단 말이에요. 108백중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 근데 아니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얘는 이제 뭐예요? 여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건요. 이렇게 얼마든지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뭐 하다가 워낙은 빨리 기술적인 거는 빨리 손절해야 되거든요. 안 한단 말이야. 물려버리면 끝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5,500원인데요. 이분 죄송한데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이거 종목 교체하십시오. 이거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 드리려고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죠? 예. 아니면 진짜 방송 그만둘 정도의 각오를 하고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믿어주신 분은 믿어주세요. 근데 아닌 분들은 아직도 예. 아닌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더 노력해야죠. 내년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